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령 과학생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관련돼서 개시에 따른 분류를 우리가 배웠죠. 개시에 따른 분류로서 등기 신청 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자, 등기 신청 방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꼭 확인해 둘 거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뭘까요? 자, 직접 방문하자 방문 신청이고요. 자,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전자신청이 돼요. 전자신청. 그래서 등기 신청 방법은 이원화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신청과 관련돼서는 우리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전자신청 방법에 대해서 우리 요건 틀을 딱 잡아놔야 돼요. 그래서 등기 신청 방법은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면 등기 신청하기 전에 무슨 등록을 해야 돼요? 바로 사용자 등록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 등록과 관련돼서는 뭐냐? 직접 출석해야 돼. 직접 출석이고요. 자, 그러면 당사자 대리인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그러면 자격자 대리인만 뭐예요? 대리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조심해야 돼요. 대리 신청과 관련돼서는 우리 일반인은 전자 신청을 할 수 없어. 그러면 자격자 대리인과 관련돼서 변호사, 법무사만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다. 요걸 우리 1번 포인트와 관련돼서는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한다. 직접 출석했죠. 등기소와 관련돼서는 관할의 제한은 없어요. 그러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서 뭐 해야 돼?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용자 등록 신청서, 저 전자 신청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저 앞에 그러면 사용자 등록 신청서를 가지고 오세요. 작성해서. 그러면 사용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했으면 거기에다는 뭘 붙여야 돼요? 인감증명, 본인임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감증명 정보를 반드시 첨부해 줘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전자신청의 경우, 여기는 뭐예요? 상자 등록이 아니라 뭐예요? 전자신청이야. 그러면 전자신청과 관련돼서는 인감증명을 따로送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인감증명 정보는送신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가 뭘까? 그래서 특히 1번과 2번에 대해서 꼭 기억해 두겠지만 사용자 등록이냐, 그러면 전자신청이냐, 두 가지 의미를 꼭 확인하면서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 그러면 사용자 등록과 관련돼서 사용자 몇 자죠? 세 자죠. 그래서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특히 4번과 관련돼서 법인 아닌 사단. 자, 박찬호 장학회라는 게 있어요. 법인 아닌 사단은 어때요?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비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이유는 사용자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4번과 관련돼서도 꼭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와 관련돼서는 전자신청과 관련돼서 1번, 2번, 자, 1번, 3번, 그 다음에 4번 지문에 대해서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신청과 관련돼서 등기신청 방법은 배단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방문신청과 전자신청. 과거에는 방문신청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전자신청이었습니다. 지금은 나란히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등기신청인이죠. 등기신청인과 관련돼서 등기신청인 그러면 권리자 의무자, 누가 권리자고 누가 등기 의무자고 누가 등기 권리자인지를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신청인과 관련돼서 권리자는 뭐예요? 이익을 받는 사람, 불이익을 받는 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는 자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채무자 변경이야. 그러면 채무자 변경과 관련돼서, 채무자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는 채무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그러면 채무자 변경에서, 그러면 그때는 건자당 변경 등기야. 채권자가 바뀌면 이전 등기가 돼요. 그러면 요 부분과 관련돼서 채무자가 변경이 되느냐, 채권자가 변경이 되느냐 꼭 확인하면서 접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건자당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 A가 이렇게 B한테 건자당을 설정해 놨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건자당 설정자, 이 사람은 건자당 건자가 되죠. 이 사람은 채무자야. 그러면 채무자 변경은 D로 바뀌었다. 그러면 채무자 변경이죠. 그러면 채무자 변경에서 등기 권리자는 요 변경 등기에서 제일 아쉬운 사람은 요 B가 되거든.
그럼 B가 권리자, 요 사람이 의무자. 그러면 등기 권리자인 저당 건자가 되고 등기 의무자는 건자당 설정자가 돼서 공동 신청한다. 그래서 권리자 의무자 따지는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게 채무자 변경이냐 채권자 변경이냐 꼭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채무자가 변경이 됐다. 건자당 변경 등기요. 채권자가 변경이 되면 건자당 이전 등기라는 것 꼭 확인하면서 우리 기본 강의에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것. 자, 이번과 관련돼서 보전. 우리 보전은 배웠죠. 보전이라는 것은 처음 있다. 처음이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소유권은 가구를 줘.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것. 그러면 대장상 최초의 사유자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자가 보전 등기를 신청한다면 이는 각하되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보전 등기는 누가 하느냐? 원칙.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한다라는 것. 그러면 대장상 최초의 명인. 그러면 이전 등록받은 자는 직접 보전 등기를 결론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각하. 그래서 거부라는 겁니다. 거부제. 그러면 우리 보전 등기는 누가 신청한다?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신청한다. 원칙이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A적으로 국가, 포괄 승계인은 A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래서 그러면 항상 보전 등기는 누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신청한다라는 것.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모든 등기의 스타트야. 그래서 이 보전 등기는 무조건 출제가 되니까 별표가 5개가 됩니다. 무조건 잡아놔야 돼요. 그러면 A가 건물을 신축했다. 건물을 신축했다. 누가 신청해야 돼? 대장상 최초의 명인 A가 신청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3번 지문과 관련돼서도 아주 중요한 문장이 되겠죠. 민법상 조합이야. 민법상 조합은 법인이 아니에요. 법인이 아니라면 직접 뭐예요? 직접 등기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면 민법상 조합은 누구로 신청하느냐? 바로 조합은 전업 명의로 등기된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전업 명의다 그러면 총유로 드는 게 아니라 합의로 등기돼요. 그러면 민법상 등기 권리자란 건자당 등기는 그러면 민법상 조합은 등기 신청 부적격자죠. 신청할 수 없으며 채무자로 표시한 건자당 설정 등기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민법상 조합과 관련돼서 꼭 한번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4번과 관련돼서는 건자당 채권 처격을 감액은 뭐하고 같느냐? 감액은 항상 권리자 의무자 등기돼. 자, 말소 등기하고 같아. 그러면 정액 등기가 나올 때는 뭐하고 같으냐? 바로 설정 등기하고 권리자 의무자가 동일해. 그러면 감액은 말소다 그러면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되느냐? 바로 건자당 설정자고 등기 의무자는 건자당 건자가 바로 등기 의무자가 된다는 거. 그러면 자 감액은 뭐하고 같다? 말소 등기하고 같아요. 그러면 정액 등기와 관련돼서는 뭐하고 같다? 설정. 그러면 요 감액과 정액에서 권리자 의무자 따지는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쭤봅시다. 그러면 감액은 뭐하고 같아? 말소, 정액은 설정 등기하고 권리자 의무자가 동일하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1번 지문, 4번 지문 우리가 단골 케이스니까 꼭 한번 잡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1번과 관련돼서 채무자 변경은 뭐와 같다? 변경 등기다. 자, 채권자가 바뀌면 등기 목적은 건자당 이전 등기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2번 지문과 관련돼서 보전은 누구?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민법상 조합은 법인이 아니다. 그러면 민법상 조합 자체로는 등기가 될 수 없어. 그러면 권리자도 될 수 있고 될 수 없고 의무자도 될 수 없다라는 걸 꼭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4번 지문에 대해서는 감액은 뭐하고 같다? 말소, 정액은 설정 등기하고 동일하다는 걸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5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이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대요. 그러면 소유권은 뭐예요? 양립이 불가능해. 양립이 불가능하다면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다면 소유권이라면 가등기, 본등기 의무자는 변동이 없어. 본등기 의무자는 언제나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라는 것.
그래서 언제나라는 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가등기는 소유권 이익 권리냐를 꼭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가등기는 소유권이라면 가구에 기록되고 소유권 이익 권리라면 얼구에 기록된다라는 것. 그래서 가등기는 꼭 확인해 둘 것. 소유권이라면 우리 본등기 의무자는 변동이 없어. 언제나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라는 것. 언제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6번 질문에 대해서 소유권이 저당권이 설정된 후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피담보 채권의 변제로 인한 건저당 말소 등기는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는 뭐냐? 요걸 포인트로 잡아야 돼. 특히 우리 6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민법에서도 아주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36회 때 우리 역시 민법에서 등기 청구권이 우리가 출제가 됐죠. 그러면 등기 청구권과 관련돼서 특히 요 지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건이 몇 개냐? 3개가 되는 거예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A가 B한테 저당권을 설정해줬다가 A로 D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 사람은 당연히 뭐가 되죠? 등기 의무자가 돼.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되느냐? 등기 권리자가 되고, 이 사람은 뭐가 되느냐? 결론적으로 등기 권리자가 돼. 그러면 여기에서 등기 권리자는 뭐예요? 그러면 말소 등기를 포인트로 해서 등기 권리자는 건저당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 그 다음에 제3취득자도 등기 권리자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 또는 누가 된다? 제3취득자가 바로 등기 권리자라는 것. 그러면 요 A라는 사람은 왜냐? 바로 계약 당사자기 때문에 그래서요. 계약 당사자.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바로 채청이 돼. 채청. 그러면 제3취득자는 요거는 뭐냐? 바로 물청으로서 우리 등기 청구는 2종류가 있다. 바로 채청과 물청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등기 청구과 관련돼서는 우리 기본 강의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배울 거예요. 미리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아요. 그러면 우리 요 6번 지문과 관련돼서 사건이 3개라는 것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7번 지문과 관련돼서 가압소유권이 저당권이 설정된 후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원인무효로 인한 건저당 말소 등기는 현재 권리자인 병만이 바로 등기 권리자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원인무효의 등기 바로 여기에서 100만이 등기 권리자가 된다. 그래서 6번과 7번에 대해서는 비교를 해서 꼭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됩니다. 자, 8번 지문과 관련돼서 건저당이 이전된 후 채무 변제로 인한 건저당 말소 등기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A가 B한테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주피가 C로 바뀌어서 주체가 바뀌었죠. 건저당 이전 등기야. 저당권 이전 등기가 되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채권자가 바뀌었다 이전이고 채무자가 바뀌었다 변경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저당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이전을 한 이후에 말소 등기가 이루어져서 그럼 여기에서 A가 바로 등기 권리자고 여기에 대해서 등기 의무자는 뭐냐? 바로 C가 된다라는 거. 왜? 그러면 A가 B한테 말소했다오. 그러면 B가 C한테 이미 넘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A가 뭐예요? 등기 권리자, C가 등기 의무자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요 B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중간에 채권자가 되죠. 그러면 요거는 주등기야. 설정은 주등기로 이루어져. 그러면 건저당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야. 그러면 A는 C한테 주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때 부기 등기는 원칙상 무슨 말소냐? 등기관이 알아서 지금 말소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그려서 한 번만 그림을 그려본다면 8번 지문과 관련돼서도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저당권 이전 등기된 후 채무 변제로 인한 저당권 말소 등기는 건저당 양수인이 요 사람이죠. 요 사람은 저당권 양도인이 되죠. 그러면 저당권 양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가 요죠. 그래서 등기 의무자가 돼서 무슨 신청이냐? 공동 신청이다. 그래서 우리 권리자 의무자 따지는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 역시 우리 36회 때 역시 출제를 했어요. 단독 신청은 뭐예요? 별표가 다 3개예요. 그래서 등기 당사자 신청의 종류라는 걸 기억해 둬야 돼요. 자,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원칙은 둘이 가는 거야. 공동 신청, A가 단독 신청이. 단독 신청. 일단 기초인문에서 요거부터 뭘 잡아야 돼? 형식을 잡아둬야 돼요. 그러면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다. 원칙, 공동 신청, A가 단독 신청이다.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당연히 단독 신청이죠. 등기 의무자가 없다. 없다. 단독 신청. 등기 진정성이 확보되면 단독 신청이다. 진정성 보장. 여기서 대표적으로 표제부 등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죠. 그래서 표제부 등기. 그래서 표제부 등기와 관련돼서는 단독 신청이라는 것. 그래서 통상 그러면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어요. 원칙, 공동. A가 단독 신청이 있어.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 그러면 의무자가 없다. 단독 신청. 그럼 여기에 대해서 등기 의무자가 없었다. 단독 신청. 등기 진정성이 보장되면 단독 신청이야. 그러면 표제부는 뭐라는 거예요? 바로 사실의 등기죠. 권리관계의 다툼이 없거든. 자,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기본 강의할 때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판결에 의한 등기, 성사한 권리자 의무자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문 강의에서 꼭 확인해 둘 거는 우리 민사재판에서 확정 판결의 종류는 바로 세 종류가 있다라는 걸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세 종류. 자, 이행하라, 이행 판결이야. 자, 여기에 대해서 확인한다, 확인 판결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 형성 판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확정 판결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다. 자, 우리 민사재판과 관련돼서 세 종류 꼭 숙제해둬야 돼요. 자, 첫 번째 이행 판결, 그 다음에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이 있어.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단독 신청은 확정 판결이어야 돼. 그래서 확정 판결이어야 돼. 확정 판결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행 판결에 한해서 단독 신청이야. 집행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 이행하라는 것은 강제 집행력이 있죠. 그래서 이행 판결에 한해서 단독 신청이야. 그러면 확인 판결은 공동 신청이고 형성 판결은 공동 신청이 돼. 그러면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 선고, 임시가자죠. 확정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각하돼야죠. 그래서 확정 판결 중 이행 판결에 한해서 원칙적으로 단독 신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확정 판결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다는 걸 꼭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3번과 관련돼서 사고 치는 게 이게 바로 공유물 분할 판결이야. 공유물 분할 판결은 대표적으로 형성 판결이야. 근데 형성 판결인데 그러면 형성 판결인데 옹고피고 성사한자, 패소한자 모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성사한자 지분, 패소한자 지분이 모두 나오거든. 그래서 성사한자, 패소한자 모두 가능하다라는 것. 그래서 옹고피고에 대해서 관계없이 확정 판결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지만 A적으로 무슨 신청이냐? 단독 신청이라는 것. 성사한자, 패소한자 모두 가능하다는. 그래서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이 참 속속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에 대해서 반드시 인지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공정정사한 등기네요. 공정정사는 어때요? 공정정사는 강제 집행력이 없어 진정성은 확보됐지만 A적으로 그러면 공정정사는 그래서 공동신청이 되고요.
자, 포괄승계인 등기, 포괄승계인 등기. 요거는 제3자에 의한 신청으로서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는 달라요. 우리가 포괄승계인 등기와 관련돼서는 따로 볼 겁니다. 그래서 포괄승계인 등기, 공동신청이 된다. 자, 유정과 관련돼서는 유정은 포괄유정이든 특정유정이든 언제나 공동신청이야. 그리고 유언 집행자가 있어요. 그래서 포괄유정, 특정유정 모두 공동신청이라는 것. 그래서 공동신청. 말소회복 등기는 등기 종류 우리 기초이론을 배웠죠. 말소회복 등기는 권리적 측면으로서 아무 말이 없으면 공동신청이라는 것. 말소 등기도 권리적 측면이죠. 그래서 공동신청이다. 역시 단독신청과 관련돼서 특히 얘네들 1번 지문부터 4번 지문까지 뭐예요? 정말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매를 먼저 맞아요. 기초 인문에서 등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안 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는 무조건 출제가 되니까 대비해 둘 필요가 있어요.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 판결에 의한 등기, 특히 이행 판결과 관련돼서 A적으로 우리 형성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은 A적으로 단독 신청이라는 것. 그래서 특히 1번, 2번, 3번, 4번 지문과 관련돼서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니까 기초 입문서에서 꼭 한번 우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다. 원칙은 공동, A는 단독 신청이라는 것. 단독 신청은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단독 신청이요.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되면 단독 신청이요. 표제부 등기와 관련돼서는 권리관계의 다툼이 없죠. 단독 신청이라는 것. 역시 우리 36회 때 출제가 됐고요. 대비를 상당히 우리가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37회 때도 단독 신청 역시 출제 예상이 됩니다. 대비를 꼭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판결에 의한 등기에서 전 판결에 의한 겁니다. 자, 판결에 의한 청구 정보와 관련돼서 판결은 방망이 8번 땅땅땅 두드리죠. 그래서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줘야 돼. 확정증명서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판결은 무선성이 보장돼요. 인감증명,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자, 그러면 등기 필정과 등기 필정보 요 3번 지문과 관련돼서 가로 3번과 관련돼서 역시 35회 때도 출제됐고 그래서 역시 출제 대상이 되는 지문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판결된 등기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A적으로 요거 성서한 등기 의무자 요게 상당히 중요해요. 성서한 등기 의무자는 판결서를 받은 거지 등기 필정을 받은 것은 아니거든. 그래서 등기 필정을 반드시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판결과 관련돼서 우리 특히 가로 3번이 출제 빈도수가 가장 높습니다. 자, 대장 정보와 관련돼서 역시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는 역시 제공해 줘야 되고요. 그렇지만 주소 증명 정보와 관련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할 때 쌍방의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하나 판결에 의해서 단독 신청할 때도 등기 권리자 주소 증명 정보만 제공하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판결에 의한 등기와 관련돼서 첨부 서류와 관련돼서 특히 가로 3번이 아주 중요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정 판결, 그 다음에 확정 판결 외 방망이 3번 두드리니까. 그러면 가로 2번 인감증명은 따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등기 필정은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 A적으로 요거 성서한 등기 의무자 반드시 숙지해야 되고 가로 4번과 가로 5번에 대해서는 한번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판결과 관련돼서 또 다시 한번 복습 방망 확정 판결의 종류 종류입니다.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어? 그러면 세 종류가 있다. 이행 판결이 있고요. 좋아요. 그 다음에 확인 판결. 그 다음에 형성 판결이 있다. 형성 판결. 그래서 확정 판결, 방망이 3번 두드리죠. 그래서 확정 판결에 한해서 이행 판결에 한해서 원칙, 단독 신청이 돼. 그러면 확인 판결과 관련돼서는 공동 신청, 형성 판결 공동 신청이야.
그럼 여기에서 우리 형성 판결 중에서 꼭 잡아둘 거는 바로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어.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은 대표적인 형성 판결입니다.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자, 성소한 자도 할 수 있고 패소한 자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언고 피고 관계없이 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 판결과 관련돼서는 우리 공유물 분할 판결은 판결세 지분이 다 나오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 중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제3자의 승낙 정보와 관련돼서 이거는 좀 우리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령과 학생입니다. 등기법 어렵죠?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우리 등기법은 아주 잘할 수가 있어요. 너무 우리 공시법령과 관련돼서는 지적은 아주 쉬워요. 지적은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등기는 권리관계를 공시한다라는 거 그것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서류와 관련돼서 우리 등기법에서 서류는 몇 개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서류와 관련돼서 제3자의 승낙 정보와 관련돼서 자, 등기상 이해관계 내 승낙 정보, 요거 보자가 빠졌네요. 그렇죠. 말소 등기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적 측면이죠. 권리적 측면이라면 제3자가 개입될 여지가 있거든.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 권리적 측면이네. 일부 말소 및 소유권 경정 등기 판결에 의해서 단독 신청을 할 때, 그러면 우리 판결과 관련돼서 제3자와 관련돼서 제3자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기판력이라는 거예요. 기판력이라는 것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바로 기판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권리적 측면, 말소 회복 등기, 그러면 일부 말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의 판결, 그러면 제3자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걸 꼭 하게 되면서 제3자 이해관계 내 승낙 정보를 반드시 첨부해 줘야 돼. 그러면 승낙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야 등기를 수리한다. 수리라는 것은 등기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3자의 이해관계 내 승낙 정보를 첨부하지 않으면 뭐예요? 29조. 우리 등기법에서 29조는 뭐냐? 바로 각하사유가 돼. 각하사유라는 것은 거부야. 만약에 말소 회복 등기에서 제3자가 있을 시 제3자의 이해관계 내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29조, 등기법 29조 메토로서 구호로 각하하게 돼 있다는 거. 그러면 등기상 이해관계 내 승낙 정보, 우리 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첨부해 줘야 돼. 자, 이번과 관련돼서 등기 원인에 대한 제3자 허가, 동의, 승낙 정보가 나오네요. 허가, 그 다음에 동의, 승낙 정보. 원칙은 진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제공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등기원을 증명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여기 포인트죠.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자, 예외적으로 제3자 강공서인 경우 판결 이후에 해당 허가서에 현존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면제되고, 만약 판결 이후에 해당 허가에 현존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특히 이 부분과 관련돼서 3번과 D급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소유권 이전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판결 나왔다. 뭐부터 확인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제공해 줘야 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제공해 줘야 돼.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래서 반드시 첨부해 줘야 돼. 자,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판결에 의해서 신청하는 경우라도 농지 취득 자격 정보를 등기소에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자, 소송 사기라는 게 있어.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소유권 판결을 받아서 뭐에 등기,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서를 면탈할 이유가 있겠죠. 그걸 막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꼭 확인해 둘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확인하는 연습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자, 동그라미 1번 지문하고 특히 2번의 디귿 지문, 요 지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해 줘야 돼.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대비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3자에 한 등기 신청이네. 자, 그러면 우리 전 시간과 관련돼서 두 가지를 배웠죠.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다. 원칙, 공동, 애가 단독. 등기 신청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제3자에 한 신청이 있어. 제3자와 관련돼서. 자, 원칙은 당사자 신청이 원칙이 있다. 자, 예외적으로 제3자에 한 신청이 있어요. 그러면 제3자에 한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3자에 한 신청과 관련돼서 제3자 그러면 자, 세 가지와 관련돼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바로 상속인 등기. 자, 대위 신청. 자, 대리인 신청. 이것부터 먼저 숙제 암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제3자의 한 신청과 관련돼서 상속인 등기 늘 우리가 지문에 등장하고 있고요.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채권자 대의 신청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대리인 신청. 그러면 요 세 가지는 뭐에 한 신청이냐? 바로 제3자에 한 신청이다. 자, 기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있어서 자, 제3자와 관련돼서 한 세트를 만들어 놔야 돼. 원칙, 당사자 신청에는 제3자에 한 신청이다. 제3자에 한 신청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상속인 등기와 대의 신청, 대리인 신청 이걸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1번과 관련돼서 뭐예요? 포괄 승계인. 이게 바로 상속인 등기야. 자, 상속인 등기와 관련돼서 상속인 등기 그걸 우리가 잡자고요. A와 B에 대해서 아버님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있죠. 그러면 요거는 상속 등기야. 이번에는 갑이 집이 한 채가 있어요. B한테 팔기로 했어. 그래서 매도인이 있고 이 사람이 매수인이라는 거야. 근데 매도인이 뭐 이전 등기를 못 해주고 잔금을 못 치르고 돌아가셨어요. A가. 그러면 A가 돌아가셨으니까 자식이 있겠죠. 그래서 갑 다시 이게 바로 상속인 등기야. 상속인 등기. 그러면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는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상속인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잡아둘 거는 그럼 결론적으로 요 당사자는 매도인 갑하고 을이야. 그러면 상속인은 뭐가 된다? 바로 제3자에 한 신청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특히 1번 지문 기초인문에서 꼭 잡아둘 거 1번입니다. 등기부자의 상속이 발생한 경우. 등기부자의 상속인 키워드 잡았죠? 그러면 상속인이 등기부자의 지위에서 등기 권리자, 의무자 공동으로 권리자의 상속이 발생한 경우 등기 권리자 상속인이 등기 권리자의 지위에서 등기 의무자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바로 상속인 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상속 등기는 뭐예요? 등기 원인이 상속이죠. 그러면 상속인 등기는 갑이 매매하다 돌아가셨죠. 그럼 법률 행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 다르다라고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상속 등기와 관련돼서 역시 등기 원인은 상속, 등기 신청, 단독 신청이 되고 자, 등기 필정은 첨부를 요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포괄 승계인 즉 상속인 등기야. 상속인 등기가 되죠. 그러면 상속 이의 권리로서 매매가 되든지 건저당 설정이 되든지 공동 신청이 돼. 등기 필정, 등기부자의 등기 필정은 반드시 첨부해줘. 그러면 기초인문에서 반드시 잡아줄 거는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는 다르다. 그래서 헷갈리니까 상속인 등기를 부동산 등기법 제27조에 포괄 승계인 등기로 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 등기, 상속인 등기 반드시 확인하면서 접근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3자의 신청과 관련돼서 채권자 대의 신청이나 개념 잡자고요. 개념을 일단 잡아두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등기 신청. 누가 하느냐? 등기 신청은 채권자가 하는 거야.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 실행은 자, 채무자 명의로 등기해주는 등기 신청권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대의라는 것은 제3자에 의한 신청이라는 거죠. 그래서 등기 신청은 채권자 자신 이름으로 행사하고 등기 실행은 채권 채무자 명의로 등기해 주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 채권자 대의 신청이라는 거야. 그러면 등기 신청과 등기 명인이 다르다라는 걸 개최해 줘야죠. 특히 기초의문에서 요 1번과 관련돼서 꼭 한번 개념을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역시 기초의문에서는 뭐니 중요한 것은 개념이야. 개념만 잘 잡아도 50점을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개념은 무조건 암기를 해줘야 돼. 암기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이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가 가지는 등기 신청권을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여 채무자 명의입니다. 채권자 명의가 아니라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바로 채권자 대의 신청이라는 것. 채권자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34대 단독 문제로 출제됐어요. 박스 문제로 출제가 됐고, 채권자 대의 신청의 개념은 우리 공인중개사를 보는, 시험을 보는 분들은 채권자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두 가지를 꼭 외워야 돼. 제3자에 의한 신청이다. 채권자 대의 신청은 등기 신청은 채권자, 등기 실행은 채무자 명의로 등기해 주는 걸 뭐라고 그러냐? 바로 채권자 대의 신청이라는 것. 특히 이번에 1번 지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야. 그러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관련돼서 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관련돼서 원칙. 자, 그러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관련돼서 꼭 잡을 거는 바로 이거예요. 자, 등기 의무자. 권리자가 있네요. 자, 등기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는 자요. 우리 절차법상은 불이익을 받는 자. 자, 등기 권리자는 이익을 받는 자거든. 이익을 받는 자. 이익을 받는 자. 그러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는 원칙적으로는 우거, 등기 의무자거. 등기 의무자거 원칙적으로 제공해 주면 돼요. A적으로 권리자 제공한 것은 좀 따로 정리해 줄 필요가 있고. 자, 그러면 상속등기예요. 자, 상속등기. 자, 단독 신청이죠. 의무자가 없잖아. 그러면 인감증명은 따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는 데에 대한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항상 서류가 나왔다 그러면 진정성, 모든 서류는 원칙상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공해 준다라는 것. 그래서 등기 의무자 거 제공해 준다. 이걸 생각하면서 책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자, 등기 신청 정보. 자, 우리 방문 신청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원칙적으로, 그렇죠. 자, 원칙이야. 원칙. 자, 하나의 사건에는 하나의 신청이야. 그래서 1건, 1신청 정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A적으로 그러면 A적으로 포괄하는 거. 일괄 신청이야. 일괄 신청. 일괄 신청은 싸잡아 하는 거죠. 그러면 등기 신청 정보와 관련돼서 원칙 1건 1신청 정보 A는 일괄 신청이다. 일괄 신청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해요. 동일성을 추가해야 돼. 그러면 동일해야 돼. 간헐 등기서도 동일해야 되고 등기 원인도 동일해야 돼. 그러면 원칙 1건 1신청 정보 A는 일괄 신청이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두셔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신청 정보에서 우리 두 가지 꼭 확인해 둘 거는, 자, 정보사항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필요적. 자,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기록사항이 있어. 그러면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필요적 기록사항과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필요적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늘 했던 머스트가 돼야 돼. 머스트. 요 임의적 기록사항은 캔입니다. 캔.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임의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우리 캔과 관련돼서 그러면 임의적 기록사항은 등기부에 기록하면 뭐가 생기느냐? 즉 대항력이 생긴다라는 거야. 그러면 신청 정보와 관련돼서 그러면 두 가지는 반드시 암기해놓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원칙 하나의 사건에는 하나의 신청, 일건 1신청 정보, A는 일괄 신청, 동일성. 그럼 신청 정보와 관련돼서 필요적 정보사항과 임의적 정보사항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요 1번과 3번에 대해서 꼭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임의적 정보사항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can, 요거는 must라는 거. must라는 거. 하여야 한다. 요거 can은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권리소멸 약정과 관련돼서 약정, 기간, 약정 치료와 관련돼서 특히 지상권의 치료는 즉 임의적 기록사항이라는 것. 그래서 특히 요 사업원과 관련돼서 역시 매년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사항과 관련돼서 필요적 정보사항이 뭔지, 임의적 정보사항이 뭔지를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기본 강의가 들어오기 전에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는 원칙. 권리자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원칙적으로 의무자만 제공해준다. 의무자는 뭘 받으게?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 자.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등기소에 왔어요. 신청서 작성해 주세요. 그러면 원칙. 하나의 사건에는 하나의 신청. A는 일괄 신청. 동일성을 기억해 줘야 돼. 그러면 정보사항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 사항이 있다. 필요적 정보사항과 임의적 정보사항. 특히 필요적 정보사항과 관련돼서 임의적 정보, 우리 기본 강의에서 철두철미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 자,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네요. 그러면 등기 원인 증명 정보라는 거야. 그러면 등기 원인 증명 정보 그러면 대표적으로 매매 계약서를 우리가 가지고 매매 계약서. 자, 매매 계약서를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매매 그러면 요거는 등기 원인이야. 계약서는 정보죠. 증명 정보가 돼. 증명 정보가 되죠. 그러면 요 매매가 바로 뭐냐? 법률 행위라는 거야. 법률 행위. 그러면 법률행위만 있습니까? 법률 사실도 있죠. 그러면 등기 원인 증명 정보라 법률행위 또는 법률 사실을 입증하는 정보. 이거 바로 뭐예요? 등기 원인 증명 정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요 1번과 관련돼서 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깔끔하게 정리해놔야 돼요. 권리 변동의 원인이 법률행위나 법률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이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보아야 된다라는 것. 지금은 등기 원인 증명 정보와 관련돼서는 모두 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 대표적으로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통상 그러면 매매 계약서를 생각해야 돼. 매매 계약서. 그러면 매매 계약서를 뭐라고 그러냐? 우리 민법에서는 법률행위, 법률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 원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등기 원인 증명 정보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 사실을 입증하는 정보. 이걸 뭐라고 그러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등기 원인 증명 정보. 그래서 등기 원인 정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각종의 등기에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요거는 뭐 우리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금융계약서와 관련돼서 금융계약서는 자, 금융계약서야. 금융계약서. 자, 계약해야 돼. 계약. 그래서 계약이라는 거. 그러면 원칙과 관련돼서 그거 우리 다져보자. 원칙 1단계. 자, 1단계는 뭐 해야 돼? 계약해야 돼. 2단계는 뭐 해야 돼? 2단계는 소유권 이전이어야 돼. 소유권 이전이어야 돼. 그 다음에 부동산이어야 돼. 부동산. 자, 그러면 토지와 건축물 매매. 건축물 매매는 제외됩니다. 매매는
제외돼요. 그러면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왜 제외되느냐?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래 신고 필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필정의 대상이 돼요. 자, 그러면 금융계약서 그러면 일단 뭔지를 따져봐야 돼. 1단계 계약이냐, 2단계 소유권 이전이냐, 3단계는 부동산이냐, 그러면 4단계는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된다라는 것. 요걸 기억해 둬야 돼. 그래서 금융계약서와 관련돼서 그러면 상속은 어때? 계약이 아니죠. 상속은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 경매는 계약이 아니죠. 그러면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 금융계약서, 자, 출발! 계약이어야 되고 1단계, 2단계는 소유권 이전, 3단계는 부동산이어야 돼. 부동산! 그럼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것. 그러면 선박에 가는 계약이죠. 소유권 이전이죠. 선박은 학개론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준부동산이죠. 부동산이 아니야. 그러면 선박에 관한 계약은 그러면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면 금융계약서와 관련돼서 기초인문에서는 계약해야 돼. 그래서 요 계약이라는 것 점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정의예요. 자, 토지를 정의해서 계약이죠. 소유권 이전이죠. 자, 부동산이죠. 그러면 토지 매매가 아니죠. 그럼 정의는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금융계약서와 관련돼서 1단계는 계약이라는 것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등기의무자에 권리관한 등기필정이다.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잡아둘 거는 등기필정보야. 그러면 등기필정보를 뭐라고 그래? 권리증이라고 그러기도 해. 그러면 등기의무자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의무자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이야. 그러면 등기의무자가 없으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등기필정보와 관련돼서 꼭 확인해 둘 거는 등기의무자가 없다. 제공 X. 자, 진정성이 확보되면 진정성 보장 그러면 제공 X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기초인문과 관련돼서 요 등기 의무자. 그러면 상속 등기. 단독 신청이죠. 상속 등기는 등기 의무자가 없어. 제공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공정 정서야. 진정성이 확보됐죠.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강공서는 진정성이 확보됐죠. 그럼 등기 필정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등기 필정하고 그러면 등기 필정과 등기 필정보는 공통점은 둘 다 권리증이에요. 그러면 등기 필정은 뭡니까? 흔거. 한마디로 간단하게 하면 흔거. 등기 필정보는 새 거.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등기 필정보와 관련돼서 등기 필정보, 등기 필정. 그래서 등기 필정과 관련돼서는 요 정도 꼭 한번 기초 입문서에서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 기본 강의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특히 포괄 유정이죠. 유정 등기 언제나 공동 신청이죠. 그러니까 등기 필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유정 등기와 포괄 유정과 관련돼서 특히 유정은 언제나 공동 신청이야. 그래서 등기 필정보는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기초인문에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등기 필정보를 제공을 요하지 않는 경우, 요거는 나중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제공을 요하지 않는 거, 요 세 개 우리가 보죠. 단독 신청, 보전 등기,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경정, 부동산 변경 경정, 단독 신청이죠. 의무자가 없죠. 그래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만 꼭 좀 확인해 놓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 기본서에서 우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죠. 토지거래 허가. 여기에서 거래가 중요해, 거래라는 것은 항상 대가성이라는 거야, 대가성. 대가성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유상이죠. 그래서 유상, 계약과 예약에서.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대가성으로서, 그러면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뭐예요? 소유권과 지상권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지역이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소유권과 지상권에 한해서 유상, 계약과 예약에 한해서. 그럼 무상으로 준다면 토지거래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정유는 역시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정유는 무상이니까. 자, 가등기는 어때? 가등기는 예약이죠. 그래서 이상 예약이네. 그러면 가등기에는 자, 토지거래과정을 첨부해줘야 돼. 그럼 본등기에는 따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소리. 그러면 올해 토지거래허가서 요거 구역과 관련돼서 거래, 대가성, 유상, 계약, 예약 요걸 좀 외우더라고. 그럼 나머지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요런 거 지문을 외울 생각을 하니까 외울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 그러면 뭐예요? 대가, 거래가 포인트야. 대가성, 유상계약과 예약이라는 걸 잡고 소유권과 지상권에 한해서 그 요 두 개를 기억해 줘야 해야 돼. 그러면 임차권은 제공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소유권과 지상권에 한해서 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미를 잡아두셔야 돼. 그래서 토지거래허가서 요거 반드시 외우고 들어오세요. 우리 기본 강의에서 기본 입문 강의에서 꼭 한번 잡아놓고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것. 자, 농지취득 자격증명 이것도 좀 쉬워요. 그러면 농지취득이라는 것은 요거는 취득이라는 것은 계약이야. 그래서 계약 유상과 무상 다 계약해야 돼. 유상 무상해야 돼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어야 돼. 소유권 이전이어야 되고, 농지라는 어떤, 요건이 하나 붙여야죠. 농지 계약이야. 그래서 계약이어야 돼. 유상이든 무상이든 괜찮아. 소유권 이전이어야 돼. 그러면 상속은 어때? 계약이 아니야. 계약이 아니니까 제공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수용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수용에 따른 협의 분할을 해서, 그럼 계약이죠. 그때는 제공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정유예요. 그러면 정유는 어때? 정유 계약이야. 그러면 무상 계약이죠. 그러면 이때는 제공해 줘야 되는 정유와 관련돼서. 그럼 당연히 제공해 줘야 돼.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과 관련돼서 계약, 유상, 무상, 소유권 이전이라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정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자, 6번과 관련돼서 신청인의 주소 증명 정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